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네. 또 매년 이맘때와는 달리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했어요. 네, 저만 춥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작년 이맘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옷이 굉장히 얇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얇게 입고 가면 정말 추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날씨 예보를 더 챙겨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부대변인 그리고 탈북민 굿파머스 연구위원이신 조충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기분 탓인지 아니면 기온이 좀 낮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가에서는 이상저온으로 좀 피해도 많이 봤잖아요. 올해 날씨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뭐 기분 탓은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 들어서 조금 기온이 낮은 거고요. 네. 이제 반대로 1, 2월 달에 굉장히 따뜻했죠. 겨울이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 만큼. 네. 그래서 올 들어서도 일단 이상기상이 시작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느끼는 게 그대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양에는 4월 말까지 눈이 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북한도 올봄 이상 저온으로 좀 농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올해 날씨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북한이 이제 식량 사정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논이나 밭으로 달려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자기 텃밭이나 산에 이제 서터지, 부업지에 가고 야외에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날씨 예보, 날씨 변화에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농사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산업 여러 부분에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 동해상에 큰 파도가 있어서 군사훈련이 안 됐다. 잠시 미뤘다. 그래서 실제로 국방에서도 막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군사활동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중호우가 날 때 물류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날씨가.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날씨 예보 열심히 챙겨 들으셨다고 예, 예.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남한 와서도 날씨 예보 잘 챙겨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북한에서 이제 일기예보는 이제 이거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고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여기 와서도 이제 봤는데 지도 위에 구름이 막 이제 날아다니고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뭐 이 정도가 이제 간파가 되고 어떤 뭐 틀에 이제 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선지도 하고 무슨 예술 공연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재밌게 보고 지금도 이제 재밌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한 일기예보를 그렇게 재밌게 보셨다는데 북한에선 날씨 예보 어땠는데요? 그냥 뭐 똑바로 앉아서 써놓은 거 그냥 읽어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북한 예보는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북한의 8시 보도가 끝나면 일기예보가 방송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저 그래픽도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요. 진행도 좀 딱딱해 보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재작년에 보도됐던 영상인데요. 무엇보다 우리하고 다른 게 앉아서 방송을 하죠. 아, 그러네요. 조충희 씨가 북에 계실 때 봤던 화면이 이거죠? 저게 초당 10m 예, 이상의 맞습니다. 풍랑이 아, 불었습니다. 이거 감회가 새롭네요. 위성상에서 네, 그런데 벗어난 지난해 것과 4월 대부분 지역이 북한 일기예보가 구름 확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일단 서서 진행하네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간단한 손짓도 하고요. 많이 달라졌죠? 선제점 하느라고 하는데 아직은 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일단은 보는 사람 관점에서 좀 더 쉽게 전달을 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뭐 확실히 비교는 되는 감이 있습니다. 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올 3월부터는 더 달라졌는데요. 얼핏 보면 우리 방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저희가 최아리 기상캐스트에게 북한 일기예보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저런 손짓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동작이 큰 편이어서 날씨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북한 일기예보의 변천사를 좀 봤는데요. 재작년, 작년, 올해가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일기예보도 많은 진화를 거쳤잖아요. 예, 예전에는 지도에 매직으로 직접 일기도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날씨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날씨입니다. 어제는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1호 기상캐스터죠. 기상계 전설로 불리는 김동환 통보관이신데 당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정말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예보를 하셨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은 기상청 직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 일기도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실물을 하면서 다양한 영향이 어느 영역에서 받느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재치 있는 입담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낮밤의 기온차가 10여 도로 크게 벌어지는 날씨죠. 이럴 때 특히 그 약주를 하시고 나서 찬 공기에 나가면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충희 씨가 보시기에 저 화면 좀 아까 신기하게 보시던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아, 예. 제가 약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저렇게 알려주면 정말 고맙죠. 되게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요즘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예, 그러시군요. 자, 남한 날씨 예보 추억까지 소환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에도 이런 날씨 예보 이 관측을 주관하는 기상청 같은 데가 있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중앙인데 이제 그 이름은 좀 다릅니다. 기상수문국이라고 하고요. 각 도와 시군까지, 네. 시군까지 그 체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상수문국 이름을 들어보면 약간 고풍스럽기도 한데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 기상청 이름이 중앙관상대였죠. 전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가 관상대 전화 전 보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보가 틀렸을 때는 니네가 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는 간간히 들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90년대부터 기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네. 이름도 그 성격에 맞게끔 고쳤죠. 최근에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상수문국 발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현지 지도하기도 했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기상 관측 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하시면서 자, 현지 지도 이듬해 기상수문국은 북한이 자랑하는 미래 과학자 거리에 북한 기관 중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기도 했고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기상을 관측하면서 정확도를 높였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 화면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현대화된 모습이긴 해요. 슈퍼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슈퍼컴퓨터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슈퍼컴퓨터는 아직 없는 거죠? 일반 컴퓨터 가격으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한 2,000배, 3,000배 이렇게 비싸거든요. 네네. 그리고 성능도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돌리지 못하고 슈퍼컴퓨터를 유지하려면 그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거든요. 자, 각 지방 전문가들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날씨 예보도 하는데요. 제목을 보면 첨성대라고 돼 있어요. 와, 첨성대. 아, 이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 앱을 통해서도 날씨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앱까지 나온 거 보니까 저 정도까지 변했나 하고 이제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네. 자, 이 특집 방송은 40년 넘게 기상 업무를 해온 공은 예측원의 인터뷰로 마무리되는데요. 일기예보 사업은 그 매일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 예보가 정확히 맞았을 때보다도 틀렸을 때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칭찬보다도 욕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우리 사업입니다. 네, 날씨를 전하는 분들의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떤 그런 애환이 똑같은 애환이 느껴집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기상 예보하는 그 저희 처남댁이 그 기상 예보 연구소 연구원이거든요. 네. 오늘 뭐 평양 지방에서 비가 얼마나 오겠다 이제 이렇게 예보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에 뛰어나가요. 나가 보면 땅은 안 젖었는데 이제 그 먼지에 그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진 거 있으면
밖에서 소리 질러요. 만세! 그 정도. 이제 이게 잘못하면요. 생활청화 때 이제 비판받고 심할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일단은 뭐 심리적인 압박감은 비슷해요. 네.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보관들이 그 정도 압박감들은 충분히 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예보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래 이제 몇 년 한 해, 한 5년 이내에 좀 쳐다본다 보면은 매년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특히 인명 피해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전에는 홍수나 태풍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그런 피해 상황으로 유출을 해본다고 하면 90년대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이전의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올여름 많이 더울까요? 한반도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짜 더울 거라고 막 나와서 무섭거든요. 평년에보다는 훨씬 더울 걸로. 평년에 폭염일수가 한 10일 정도 됐었는데 10일 정도, 폭염일수란 건 33도 넘는 거. 네네. 한 이번에 한 20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년에 한 준비를 2배 단단히 하겠네요. 정도 덥다고 보시면 또 작년보다 하나 가까운 신뢰로 한다면 작년보다는 폭염일수가 많다. 이게 올해 걱정이네요. 제가 이제 에어컨만큼은 집사람이 이제 잔소리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에어컨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또 이제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전기료 걱정되죠. 그런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폭염 일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기료 걱정 때문에 그냥 이 건강을 해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각국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남북이 함께 고민할 부분은 없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